이제 소장에서 모든 이제 영양소에 여기서 이제 모든 영양소는 실은 아니죠. 이제 덩어리가 커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큰 사이즈의 그 영양소가 3대 영양소가 있었죠. 이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소장에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소장에서 소화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까지 끝이 나요. 그러면 도대체 대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대장에서는 일단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우리가 남아있던 음식물에 남아있던 여분의 수분을 흡수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장에서 수분 흡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수분을 대장에서 흡수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소장에서 물도 대부분 다 흡수를 하죠. 90% 정도를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만큼만 이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죠. 그 다음에 수분이 나간 찌꺼기는 대장의 꿈틀 운동에 의해서 꿈틀은 밀어낸다 그랬죠. 음식물 아래로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만약에 대장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 버리면은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변비가 될 것이고 만약 대장이 수분 흡수를 적게 하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배탈 설사가 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장에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되지 않은 어떤 일부 이제 음식물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분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크게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내용이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된다면은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구나. 그 다음에 음식물에 남아있는 일부 여분의 수분을 흡수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뭐 이제 대장균과 같은 그렇죠. 이런 세균과 공생관계다. 그래서 대장은 아마 성인 기준으로 길이가 약 1.5 기준입니다. 미안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길이가 약 한 1.5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설명한 이유는 이제 대장은 그렇게 소화해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게 나오곤 있으나 중학교 때는 대장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에 대한 설명을 수업을 잘 들었는지 이제 핵심 체크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펜 인식이 잘 안 돼서 글씨가 좀 엉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음성을 잘 듣고 아마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음식물 속의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화에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인 소화에는 이로 우리가 잘게 부수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좀 표현이 틀린데 뭐 저작 운동이라고 한자를 쓰기도 하고 뭐 씹는 운동이라고 나온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음식물을 밀어주는 거 내려가주게 하는 거는 그렇죠.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개정 교과서에는 꿈틀 운동이라고 하고요. 골고루 섞어주는 운동을 그렇죠.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분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소화액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에 의한 소화다? 그렇죠.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죠. 우리가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를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부른다? 그렇죠. 화학적 소화라고 부른다. 근데 소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방금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했죠. 단백질이고 무슨 소화에 관련돼 있다고요? 그렇죠. 화학적 소화에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 그렇죠. 뭐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무엇이 그렇죠. 최초로 녹말이 뭘로 분해된다? 엿당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예전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녹아서 뭐 됐다? 엿됐다.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나는 장소죠. 일어나고 흡수가 되는 기관은 뭐다? 소장이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소화액은 뭐다? 그렇죠. 이자액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탄수화물의 소화, 즉 녹말 소화죠. 실은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녹말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것은 입이고 단백질의 소화가 최초로 일어나는 것은 위고 지방의 소화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바로 끝나는 장소는 소장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소장이라고도 하고 소장의 입구인 그렇죠. 뭐라고도 한다? 12지장이라고 한다. 이건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8번 위에서 분비되는 요거를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 우리가 위산이라고도 하죠. 위에서 분비되니까 염산은 첫 번째 음식물의 부패 방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펩시노젠이라는 비활성 상태의 효소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냐면 펩신이라는 효소로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8번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음식물에 이제 같이 들어오는 세균 같은 거를 없애준다 그랬죠. 무슨 작용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위산은 pH가 2라서 살균 작용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9번 갈게요. 쓸개즙 주의하시라 그랬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돼서 쓸개즙이고 이것이 어디로 분비가 돼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누구의 소화를 돕는다? 그렇죠. 지방의 소화를 돕죠. 그런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질 분해한다. 독성 제거한다.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다시 분해한다. 이거는 간이죠. 그런데 이 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학교가 만약에 있으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11번 써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은 포도당이죠.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이고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은 지방산 몇 분자랑 세 분자랑 모노라는 말이 하나죠. 한 분자의 모노글리세리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일부 학교 선생님이 개정 전에 모노글리세리드를 글리세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요런 게 용어상의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다음에 12번 갈게요. 12번은 이런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B, C 같은 수용성은 그렇죠. 어디로 흡수된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나 ADK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그렇죠. 어디를 통해 흡수된다? 그렇죠.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대장에서는 뭐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서 무슨 소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그렇죠.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음식물 속에 남아있던 일부 수분입니다. 대부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 다 흡수하고요. 일부 수분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소화가 끝났네요.